그동안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손흥민 단 한 명의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세계 최강 맨시티를 상대로 극한의 공격력을 자랑하며 과르디올라에게 절망을 선물하던 손흥민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토트넘.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펼쳐진 예상치 못한 경기 전개에 영국 현지에서 또한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FA컵 32강이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독일에서 베르너를 임대 영입하였고 부상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던 센터백 보강까지 성공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팀의 분열을 이끌었던 에릭 다이어를 방출해 성공하며 기분 좋은 겨울 이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컵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트넘의 핵심 자원이라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한 미드필더의 귀중한 자원들인 파페사르와 비수마의 공백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맨유전에서는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토트넘이 유일하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대회인 FA컵 32강에서 하필이면 세계 최강이라 평가받는 맨시티를 만나 팬들의 좌절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대진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맨시티를 만나서 슬퍼하였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맨시티가 우리를 만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역시나 인터뷰 스킬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토트넘은 히샬리송 존슨 베르너로 결정력이 걱정되는 공격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예상과 다르게 오랜 부상 끝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 메디슨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며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팀 모두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 경기는 박진감 넘치게 흘러갔는데요. 특히나 세계 최고의 전술가라 평가받는 레전드 감독 과르디올라와 완벽하게 몰락해가던 토트넘을 살려놓으며 인버티드 풀백과 높은 라인으로 여러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전술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맞대결.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아무런 전술 없이 선수들에게 알아서 해달라는 축구를 외치고 있는 클린스만의 축구를 보다가 이 경기를 보니 눈이 정화되는 것 같다. 저런 명장들 사이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들과 아시안컵을 들 수 있는 기회의 감독이 하필이면 클린스만이라니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경기를 중계하던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은 이것이 바로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재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손흥민 없는 클로셉스키와 존슨 히샬리송은 수비수들을 1대1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선수들로 좋은 전술로 상대 골대 근처까지 볼을 운반해오는 과정은 매우 좋지만 결국 피니시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극한의 집중력을 보여주었지만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토트넘에 새로 영입된 베르너는 자신의 롤을 전혀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히샬리송 또한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예전의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부재가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나 맨시티 선수들이 그동안과 다르게 라인을 자유롭게 올리는 부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프린트에 이은 전방 압박이 실종된 모습에 맨시티 수비수들은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게 빌드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고 압박 없는 수비진들의 자유로운 빌드업은 맨시티의 공격을 더욱 더 위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케빈 더브라이너를 토트넘은 드디어 제임스 메디슨을 출전시키며 승리에 대한 열망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맨시티가 잡았지만 토트넘 스타디움 신축구장에서 6경기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던 그들은 키퍼와의 1대1 찬스에도 골이 들어가지 않는 장면으로 팬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7분 결국 토트넘은 코너킥 찬스에서 맨시티의 전술에 결국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고 그렇게 캡틴 없는 토트넘은 절대 상성을 보여주던 홈구장에서 맨시티에게 패배하며 우승이 가능했던 유일한 대회에서마저 탈락하는 아픔을 가져간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결국 이렇게 맨시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토트넘이 시종일관 맨시티에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특히 전반 동안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였던 것은 결국 손흥민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동안 맨시티에게 흐름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도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손흥민이 있었기에 맨시티 수비진들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놓였었지만 히샬리송 클로셉스키 등 느린 발뿐 아니라 전방의 압박의 강도가 낮은 토트넘 공격진들은 결국 체급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맨시티 선수들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손흥민 단 한 명의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아시안컵 16강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